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살기가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팍팍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걸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바로 은퇴 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서울 변두리의 한 원룸 건물 앞입니다. 계단을 힘겹게 오르시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65, 김철수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까지 매일 오르내려야 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 이곳이 그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하고 계신가요? 2026년 현재 편의점 삼각김밥 한 개가 2,000원입니다. 라면 한 봉지가 1,300원을 훌쩍 넘어섰죠. 김철수 씨처럼 기초연금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물가는 재앙과 다름없습니다.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25만 원이 남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8,300원 정도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고 전기세 가스비 내고 약값 내고 교통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김철수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잠이 안 와서가 아닙니다.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아침 7시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 돈을 모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월급을 받으면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준비하느라 다 나갔습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 급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보다 뒤처질까봐, 좋은 대학 못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오늘의 나는 뒷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준비하지 뭐. 그렇게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러다 2019년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60살이었습니다. 아직 5년은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 조금 더 얹어줄 테니 나가달라는 겁니다.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퇴직금은 8,500만 원. 35년 일한 대가치고는 초라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났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큰아들이 결혼한다며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보증이지 실제로는 목돈을 보태줘야 했습니다.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작은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실패했거든요. 딸아이 결혼 때도 예단과 예물비로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팠습니다. 2021년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암 투병이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십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제, 면역치료제, 양성자 치료까지 받으려니 돈이 물새듯 나갔습니다. 남은 퇴직금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내는 1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2023년 63세 나이에 김철수 씨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살던 집은 전세였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아 아들 전세보증 빚을 갚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월세방을 전전했습니다. 처음엔 월 4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고 창문도 없는 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예순이 넘으니 아무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경비 일을 해볼까 했지만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 세상에 늙은이가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월 33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6년 현재는 월 60만 원까지 올랐지만 물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백반 한 끼가 얼마인지 아세요? 평범한 식당 백반이 10,000원입니다. 김철수 씨는 하루 식비를 4,000원 안으로 맞춰야 합니다. 아침은 거릅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세일 상품을 사 먹습니다. 3,900원짜리를 저녁까지 나눠 먹습니다. 가끔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창피하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이 무색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료급식소마저 줄이 길어졌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김철수 씨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겨울이 제일 힘듭니다. 2026년 1월 현재 전기요금이 또 올랐습니다. 김철수 씨는 전기장판을 틀지 못합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입니다.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잡니다. 그래도 추울 때는 옷을 껴입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손발이 시려서 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게 느껴지지만 병원 갈 엄두가 안 납니다. 진료비가 부담스러워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은 뭐하나?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내버려두나? 김철수 씨도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나들은 지금 대출 이자 갚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3억짜리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월 100만 원이 넘습니다. 회사 월급으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합니다. 아이 둘 키우는데 교육비에 생활비에 정말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아르바이트를 나가지만 그것도 용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 손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작은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찹니다. 예전에 빌려간 2천만 원은 언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들도 미안해하는 게 보입니다. 명절 때 얼굴 보면 눈을 못 마주칩니다. 딸은 어떻습니까? 딸도 딸 나름대로 힘듭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아이들 학원비도 안 나옵니다. 요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초등학생 하나 학원 보내는데 월 100만 원은 기본입니다. 딸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딸에게 전화하면 항상 밝게 대답하지만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납니다. 자식들도 각자 살기 힘든 겁니다. 2026년 대한민국, 청년도 힘들고 중년도 힘들고 노인은 더 힘듭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자식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김철수 씨는 압니다. 그래서 혼자 버팁니다. 아프면 안 아픈 척하고, 배고프면 안 배고픈 척하고, 외로우면 안 외로운 척합니다. 명절이 제일 괴롭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명절에 오세요라고 하지만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데 손에 들고 갈 게 없습니다. 과일 한 박스 사려고 해도 요즘 과일 값이 얼마입니까? 사과 한 박스가 5만 원입니다. 한우 선물 세트는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 식비입니다. 결국 명절에도 혼자 방에 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김철수 씨가 후회하는 게 뭘까요? 젊었을 때 좀 더 저축할 걸. 연금을 더 많이 들 걸.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후회되지만 가장 큰 후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에게 모든 걸 퍼주지 말 걸 하는 겁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자기 노후는 하나도 준비 못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식에게는 모든 걸 다 해주려 합니다.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굶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누더기를 입어도 자식은 좋은 옷 입힙니다. 그게 부모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결국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부모들은 다릅니다. 자식이 대학 가면 스스로 학비를 벌게 합니다. 부모가 다 대주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독립시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 자신의 노후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며 여생을 즐깁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30이 돼도 40이 돼도 부모가 도와줍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육아지원, 끝이 없습니다. 부모는 노후 준비도 못한 채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이렇게 됩니다.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보살피고 싶어도 자기들 살기도 빠듯합니다. 결국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김철수 씨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만 있었어도. 여러분, 은퇴 후 돈이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권입니다. 자유입니다. 존엄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프면 병원 갑니다. 치료받고 약 먹고 건강을 지킵니다. 돈이 없으면 아파도 참습니다. 병을 키웁니다. 결국 더 큰 병이 됩니다. 김철수 씨는 요즘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도 저립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못 갑니다. 진료비가 무섭습니다. 그냥 참습니다. 파스 붙이고 버팁니다.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보양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습니다. 돈이 없으면 끼니를 때웁니다. 값싼 음식으로 배만 채웁니다. 영양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김철수 씨는 몇 달 전부터 살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뼈만 앙상합니다. 영양실조 초기 증상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따뜻하게 삽니다. 겨울에 난방 켜고 여름에 에어컨 틀고 쾌적하게 지냅니다. 돈이 없으면 추위와 더위를 참아야 합니다. 김철수 씨는 지난 여름 폭염에 열사병 직전까지 갔습니다. 선풍기만으로 버티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발견해서 119를 불러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 만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취미 생활도 합니다.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여행도 갑니다. 돈이 없으면 방에 갇혀 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거절합니다. 밖에 나가면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이 5,000원입니다. 그 돈이면 하루 식비입니다. 김철수 씨는 요즘 하루 종일 방에만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가끔 도서관에 갑니다. 거기는 공짜니까요. 냉난방도 되고 책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입니다. 집에 가면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빈곤은 단순히 배고픔만이 아닙니다. 그건 고립입니다. 외로움입니다. 무력감입니다. 김철수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왜 사는 걸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새벽에 깨면 눈물이 납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40%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 같은 분들이 수백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평균 수명은 늘었는데 은퇴 연령은 그대로입니다. 예전에는 60세까지 일하고 7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후가 10년이었습니다. 지금은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삽니다. 노후가 25년입니다. 준비 없이 25년을 버티기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철수 씨는 직장생활 35년 중 절반만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받는 연금이 월 4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그래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셋째,
자산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김철수 씨 같은 분들은 전세살이 하다가 노년에 월세로 내려앉았습니다. 월세는 돈을 태우는 겁니다. 매달 나가기만 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집이라도 있으면 주거비 걱정은 덜 수 있는데 그마저 없으니 절망적입니다. 넷째,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아픕니다. 병원비가 듭니다. 약값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중증질환에 걸리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노후자금이 있어도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김철수 씨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만약 돈이 있었다면 월 300만 원만 있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깨끗한 원룸에 살고 하루 세끼 제대로 먹고 병원도 가고 가끔 자식들 용돈도 주고 친구들 만나 차도 한잔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월 500만 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괜찮은 아파트에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손주들 장난감도 사주고 자식들 모아놓고 밥도 사주고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모였을 겁니다. 돈이 있다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손주 생일 선물 뭐 사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늘도 편의점 도시락, 내일도 편의점 도시락, 주말에도 방에만 있고 손주 생일에도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김철수 씨도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니까 괜찮을 거야. 회사가 평생 책임져 줄 거야. 자식들이 효도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집 마련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까지 하라는 게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나를 도울 여력이 없을 테니까요. 김철수 씨가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세요. 최대한 많이 내세요. 나중에 그게 생명줄입니다. 둘째, 개인연금 들어놓으세요. 월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젊을 때부터 붓기 시작하세요. 30년 모으면 목돈이 됩니다. 셋째, 집을 마련하세요. 빚을 내서라도 내 집을 가지세요. 노년에 월세 사는 건 지옥입니다. 넷째, 건강을 챙기세요. 젊을 때는 안 아픈 게 당연하지만 나이 들면 아픕니다. 미리미리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으세요. 다섯째,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지 마세요. 적당히 도와주되 본인 노후 자금은 꼭 남겨두세요.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의 자식들도 살기 바쁩니다. 김철수 씨는 지금도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연금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저축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65입니다.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 20년, 어쩌면 25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가끔 극단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여러분, 2026년 1월의 대한민국입니다. 편의점에는 온갖 먹거리가 넘쳐납니다. 백화점에는 명품이 즐비합니다. 강남거리에는 외제차가 줄지어 달립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편에는 김철수 씨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월 60만 원으로 버티는 어르신들,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 병원도 못 가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늙습니다. 30년 후, 40년 후 우리의 모습이 김철수 씨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50대 중반이신 분들, 준비되어 계십니까? 40대, 30대 분들, 노후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철수 씨는 오늘도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찹니다.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방문을 열면 쓸쓸한 공간이 기다립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저녁 뉴스가 나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 주가가 올랐다는 뉴스, 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철수 씨는 한숨을 쉽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구나.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살아야 합니다. 가끔 손주들 생각을 합니다. 큰 손주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작은 손주는 유치원생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힘이 납니다. 나도 저 아이들한테 좋은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노후는 돈입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땅에서 내 입맛대로 산다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권은 돈에서 나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20년이 남았습니다. 2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복권이 당첨될까요? 갑자기 유산이 생길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김철수 씨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수십만, 수백만 명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늙어가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 생각나셨나요? 혹시 본인의 미래가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은 괜찮으신가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후 준비,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월 10만 원, 월 20만 원이라도 지금부터 모으세요. 30년 후, 40년 후를 생각하세요. 김철수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준비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노후를 잘 준비해서 여유롭게 사시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무엇이 달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노후 준비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